제가 다녔던 회사는 1년 전에 미리 그 퇴직할 사람들을 미리 선정을 안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갑자기 우리 회사 직원들이 우르르 퇴직하는 바람이 불어서 지금 돈이 얼마 없는데 저 신랑까지 순서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어떤 분들은 뭐 작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제가 이제 16억이고 남편 퇴직하고 나면은 이제 조금 더 오르겠지만 뭐 많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저희는 양쪽 비밀번호도 다 알고 재산이 공동재산이라 서로 이 돈을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10억 원짜리까지. 자고 있을 때 묶어놓고 다 갖고 가도 돼. 그렇죠. 근데 제가 보니까 돈 관리를 통합해서 관리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남편, 와이프 20-30억씩 꽁쳐놓고 있을 수도 있어. 그치, 그러니까 서로 부부간에 돈을 합산해서 관리하면은 10억인데 각자 관리하면 5억이니까 그래, 각자 관리하면 맞아. 나는 5억밖에 없어 이 생각할 수도 있어. 사실은 더 많을 수 있어요. 각자의 배우자가 재산이 많을 수도 있어요. 곱하기 이해해야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의외로 제 주변에도 제 나이 또래도 돈 관리 따로 하는 직원들이 많더라고요. 맞아. 제 친구들도 보면은 남편이 얼마 버는지 모르고 와이프가 우리 직원들도 와이프가 지가 번 돈 지가 다 쓴다.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다 했더니 뭐 생활비는 자기가 내고 뭐 학비는 뭐 와이프가 낸다든지 뭐 첫째는 내가 내고 둘째는 뭐 와이프가 낸다든지 생활비는 공동으로 낸다든지 뭐 이런 집도 있고 뭐 다 여러 집이 있더라고. 근데 서로 모르는 집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는 합산 재산이라서 맞아. 얼핏 많아 보이는 거지. 나누기 이해해야지.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얼마 안 돼 보이네. 근데 우리 얼마 안 돼. 각자 따지면은 1인당 한 14억에서 15억이네. 집도 반띵하고 그 집까지 반띵했을 때 1인당 14억에서 15억. 주식으로 그렇게 불렸는데 근데 그러니까 운이 없었지. 운이 더 좋았으면 몇 배가 늘어났겠지. 뭐 이런 유튜브 보면은 뭐 1년에 뭐 10억씩 불어나신 분들도 있던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운이 좋을 수가 있지? 실력인가? 운과 실력을 나눠서 얘기하기 쉽지 않은 게 실력인가요? 내가 벌었는데 내가 운이라면 겸손한 건데 남의 성공을 운이라고 얘기하면 또 깎아내리는 거지. 그러니까 주식에 운도 필요해. 주식의 운이 90% 이상이야. 그럼 오늘은 일단 마트에 장 보러 가겠습니다. 보시주도 한번 해주시죠. 뭐 맨날 하는 계좌 보시죠. 오늘은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보시죠. 지금 첫 끼예요. 지금은 뭘 먹어도 맛있지. 원래 시장이 반찬이라잖아. 마켓 이츠 사이드 디시. 저는 누룽지 삼계탕 맛있겠죠? 뭔 차이야? 누룽지. 근데 누룽지가 맛있어. 이건 없는 거? 응. 얼굴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전철로 다녀서 밥 먹고 극장 갈 거라서 운동하시겠어. 이거 9배 호주 거 아니었어? 미국 거야? 호주. 이 뒤에서 먹어서 아웃백이잖아. 재미없어. 밖에 나가서 뒤에서 먹어서 아웃백이야. 진짜? 두툼해서 두툼바. 투움바 아니야? 투움바? 거기 가면서 이름이 바뀐 거야. 우리 걔들이 잘못 갖고 가서. 저번 주에 제가 올린 영상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댓글이 막 서로 싸우시는 분도 계시고
다시는 이거 뭐 좋게 봤는데 여기 이제 들어올 필요가 없다. 그리고 뭐 안 오겠다 이제. 안 오겠다. 그리고 뭐 금투세에 대해서 말은 많은데 정확히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파급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건데 사실 그걸 설명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 많아. 진짜 유튜브 보면 많습니다. 제가 올린 이유는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가 주제였어요. 그치. 그 플랜 B는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의 플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막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전달을 잘못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처음부터 안 보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사람들이 많이 분노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분노에 차 있어서 막 그 댓글에서 막 서로 싸우시고 막 하셨는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 절대 금투세 옹호 입장은 아니에요. 저도 주식하는 입장에서 반대론자죠. 반대론자죠. 근데 댓글 중에 조금 좀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자면 자기가 예전에 10년 전에 만약에 하이닉스를 뭐 10,000원에 샀다. 어쨌든 지금까지 갖고 계셨으면은 금액이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세금을 소득이 많아졌으니까 세금을 많이 낼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행 전에 빨리 다 팔아야 된다. 시행 전에 다 팔아야 된다.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 수익 실현을 해서 나는 세금을 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라 취득가액과 연말에 금액을 비교를 해서 더 연말 높은, 주가? 그렇지, 연말 주가랑 비교를 해서 더 높은 금액에 대해서 계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꼭 연말에 팔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손실이 많이 났다. 그러면 오히려 들고 계시다가 나중에 손해가 있는 종목을 가지고 금투세 시행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그 자기가 수익이랑 손실 낸 분에 대해서 상계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가지고 계시다가 의제 취득 가액이라고 계산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걱정해야지. 걱정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 조금이라도 절약해야 된다. 조금이라도 절약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 손실 상계에 대해서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전문가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취득가액을 또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부동산이 무슨 상관이죠? 부동산이 상관이 있어요. 부동산은 그 양도나 상속 같은 거 할 때 그게 많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 경험 많이 했겠지.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저같이 이제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처음이니까 생소하실 수 있는데 국내 주식 파는 그렇죠. 이런 거 국내 신경 쓸 필요가 주식은 없어. 없었지. 근데 이제 앞으로는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꼭 올해 안에 다 팔아치우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따져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손실 본 주식은 나중에 수익 실현하는 거에 그래서 상계가 상계를 위해서 되니까 그렇죠. 갖고 있는 것도 괜찮다. 갖고 있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행 안 상계- 되면 좋지만 법이 시행되고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상계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쨌든 그게 다 합쳐져서 계산이 되니까. 그러면은 엄청 떨어진 주식들은 그렇죠. 손익상경으로 사람들이 더 팔아버리면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플러스 1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팔아서 이러고 네, 있을 거야. 이득을 봤어요. 근데 내가 마이너스 5천짜리 계좌가 있어. 주식이 있어요. 근데 5천만 원을 제외한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상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손실 본 5천, 마이너스 5천짜리 그렇죠. 주식을 그 해 팔아라. 그렇죠. 그러면 세금 내지 않는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행을 안 하면 좋지만 시행을 하면은 그렇죠.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당연히 금투세 반대고요. 그러니까 시행이 되면은 어쨌든 대처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며 또 시행이 됐을 때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제 취득 가액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은 심한가요, 심한? 아니 심한은 아니고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할 경우에는 금투세 이전이면은 무상증자를 받았어. 그러면 연말 가격으로 또 세금을 내야겠죠. 기준 가격이 연말 가격이. 그러니까. 근데 25년 이후에 무상증자를 받았어. 그럼 취득가액이 빵이잖아요. 공짜로 줬으니까 빵이. 빵이죠. 그러니까 무상증자 받으면 엄청 손해 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것도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금투세도 시행이 되면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고칠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알아서 하시겠지요. 무상증자 하면은 주주들이 하나도 안 좋아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예전하고 뭔가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자사주를 취득해서 소각을 하면 또 의제 배당이라고 또 세금을 내야 돼. 그러니까 자사주를 취득해서 소각하면은 그렇죠. 기존 주주들이 이득이니까 이득이죠. 거기에 세금을 내라.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걸 배당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복잡해요. 하여튼 의제가 들어가면 조금 복잡해지는 것 같긴 해요. 의제 배당은 세금을 내가 내본 기억이 없는데. 냈는지 안 냈는지를 모르겠네, 나도. 그걸 설명하려면 좀 복잡합니다. 저희도 뭐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 SK를 나중에 SK 주가가 100만 원까지 올린다고 해서 200만 원인가? 200만 원 하더 올린다 해서 생각도 안 하고 샀는데 뭐 갑자기 뜬금없이 20%가 올리게 봤더니 그 최태원 노소영 이혼 사건 때문에 뭐 1조 4천억 원을 지급하라 하면서 주가가 좀 올랐더라고요. 뭐 근데 그래도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가치 투자자인데 이상한 이혼 테마로 엮여서. 그러니까. 근데도 손해가 그렇게 막. 근데도 아직도 손해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 또 석유 이슈 나왔잖아. 가스전. 가스 어제 갑자기 막 다 한국가스공사도 오르고 막. 한국가스공사 상한가 가는 거를 내가 주식 투자 25년 동안 처음 본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건 그거야. 아무도 안 믿어. 그리고 댓글에서도 석유난타에도 아무도 안 믿어. 근데 가능성이 20%라잖아요. 아 그게 조금 애매하긴 하더라고. 한 번 구멍을 뚫을 때마다 가능성 20%라서 5번 뚫으면 100%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어쨌든 우리 경동 도시가스는 주가 급등해서 경동도시가스는 급등해서 4848 몇 번 했습니다. 지금은 마이너스지만 팔아서 이익을 챙겼다. 48 했는데 샀을 때 비싸게 샀어. 그러니까 어쨌든 이득 봤지 뭐. 조금 이익 보고 4848 했는데 지금은 다시 마이너스다. 다시 들어갔는데 상관없지 뭐. 샀을 때 수량만 그렇지. 갖고 있으면 돼. 어쨌든 수량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차액만 먹었지 뭐. 장기 투자적인데 이렇게 단타하셔도 되나요? 그냥 어제 잠깐 이슈에 살짝 이제 발을 얹었을 뿐이고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수량이 경동 쪽이 많지가 않았어요. 지금도 주가 되게 싸 사실. 한국가스공사는 가지고 있다가 연초에 다 팔아버렸는데 갖고 있을 거 그랬어요. 가스공사 사장이랑 인연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인연 얘기도. 있어요. 얘기도 많이 해보시고. 네, 야, 국회의원 출신 가스공사 사장이랑 서로 사제지간이었잖아. 그렇죠. 얼굴이 뭐 씁쓸합니다. 씁쓸해요. 어떤 분인가요? 좋은 사람이라고 이제 영화 보러 갑니다. 퓨리오사. 안 돼. 그거 보면 안 되는데. 왜? 1, 2, 3을 안 봤어, 나. 퓨리오 3? 퓨리오사. 뭔가요? 뭔 소리야 이게? 매드맥스 예전 퓨리오사. 패스트 앤 퓨리오스하고 퓨리오스랑 같은 뜻인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순간 당황했어.